안녕하세요. 토지이야기TV의 토통영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토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공매매물 토지입니다. 금액은 518만원, 평수는 크지는 않지만 82.8평,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니 62,500원입니다. 소액 공매 투자로 이 토지에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 혹은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관심을 가지실 분께 이 토지에 대해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라는 게 꼭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또 토지이야기TV에서 제공하는 공매 매물 영상은 소액으로 전국에 있는 땅을 단 한 평이라도 나만의 토지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몇백만원짜리 토지를 실제 구하고 사려면 힘들지만 공매 경매에서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공매로 나온 토지입니다. 공매를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영상 마지막에 한 번 더 온비드 공매 입찰이라는 영상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클릭해서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꼭 보시면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관리번호는 2019-19070-001입니다. 감정 금액은 740만원, 정확하게는 739만 8천원 가량 되는데 몇 번 유찰이 되고 현재 517만 9천원에 나왔는데요. 왜 유찰이 되었고 왜 그런지 한번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만원을 82.8평으로 나누니까 평당 62,500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주소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충돌이 1048번지입니다. 크게 글씨를 한번 적어 확인해 보시고 토지의 면적은 27.4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니까 82.8평 되고요. 세부 용도로는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실제 여기 작은 사진을 보니까 과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복숭아 나무 같은데요. 과수가 심겨져 있다는 거 확인이 사진으로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본건은 지목은 전이나 현황 번면 및 현황 도로이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매 토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인근 도시지역과 본 공매 토지의 거리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적지는 여기고요. 자, 음성군청과의 거리는 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충주시청과의 거리는 24.5km, 그리고 충북 신도시와의 거리는 23km 가량 되고요. 그리고 안성시청, 경기도권역하고는 56km 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천시청과의 거리는 5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토지실 거래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본 목적지 토지가 평당 62,500원, 요거보다 안쪽에 있는 게 지난달 5월달에 평당 1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옆에 또 같은 전인데 평당 13만원, 19년 4월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옆에 있는 보전관리지역,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보전관리지역인데 15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토지는 2017년 9월달에 91,300원 가량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색깔별로 보게 되면, 자, 여기 색깔이, 요렇게 색깔이, 여기 보면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생산관리지역. 여기 갈색, 요거는 계획관리지역 15만원에 거래가 된 게 있네요. 그리고 요 색들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보다는 생산관리지역이 우세하고 또 생산관리지역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이 우세합니다. 비도시 지역에서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가 제일 좋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다. 근데 저렴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언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죠? 조금 전에 범면 및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게 되니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물론 건물을 짓게 된다면 건폐율은 20%입니다. 면적은 822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74 이 공매 토지가 나왔으니까 지분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지법 제8조에 따라 가지고 농업인이나 영농법인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는 영농여건 분리지역입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한번 보시게 되면 농지 소유 및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에 보면, 원래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으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농분리여건 농지 한번 볼까요? 평균 경사 15% 이상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영농여건 분리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농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에 이렇게 기재가 된 거라 그러면, 일반 요새 개인 1인 법인들 많이 아시죠? 주식회사 1인 법인. 주식회사 법인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관할 지자체 면단위에 발급 받으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성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범면 및 도로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토지가 이제 공매 토지인데, 자, 여기까지 현황 도로가 접해 있고, 그죠?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농로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포장이 안 되었는데 일부 요면이 사실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로로 표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경사면 있죠. 경사면 요거를 범면이라 그럽니다. 요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사항이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분 토지다 보니까 이 안에 지분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여기에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내게 될지 이곳이 내게 될지 그거는 나중에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아니면 공유자하고 협의를 다시 해봐야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맵을 잘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진도 볼 수 있지만 2008년까지 항공사진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보여지는 분묘 같은 것이 보여지지만 실제 안 가본 이상 여기가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여기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는지도 오늘 토지이야기TV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토지를 공부하시거나 또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니 아시는 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적극 앞으로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스카이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자, 최근 사진부터 볼 수 있고요. 그죠? 최근 그리고 2008년도 사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2008년에는 어땠습니까? 2008년에는 보니까 전태 밭으로 이용 중이고 좀 더 이게 겨울철에 찍혔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풀들이 무성하지 않을 때 찍다 보니까 한눈에 쉽게 분묘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때 당시 때는 이렇게 농지를 함께 이렇게 지금 밭으로 이용 중이고 이렇게 별도로 이용했지만 실제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농사를 그대로 짓고 있었고, 자, 조금 더 돌아가 보게 되면 2009년 이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2009년에도 크게 별로 바뀐 건 없고 현황 도로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이쪽에는 기타 다져진 그냥 농기계 경운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오랫동안 들어가다 보니까 땅이 다져진 곳이지 실제 길은 아닙니다. 자, 2010년 한번 볼까요? 안 보이시죠? 2011년. 자, 2011년도에는 원래 밭으로 무언가 심겨져 있는데 과수나무로 이렇게 군데 심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2012년 없고 2014년으로 바로 가볼게요. 시간 단축상. 2016년. 자, 2016년에 보니까 요게 분묘가 하나 생겼는 거 보이시나요? 현재하고 현재 위성하고는 현저히 잘 보이죠. 군데군데 분묘가 몇 개 보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보니까 목장 같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실제 임장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최근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그대로고 묘 같은 게 보이는데, 과거 사진을 보니까 잘 안 보이던 묘지가 좀 잘 보이죠. 그죠?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실제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변면, 여기 경사가 졌죠. 이렇게 변면과 현황상 이렇게 도로로 조금 이용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분, 누구의 공유 지분이 특정한 위치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 이제 요 도로 조금 전에 이용한 요게 도로로 일부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실 거는 없습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의 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유자가 2명인데요. 김땡땡님의 이제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공매가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한번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땡땡님입니다. 이땡님하고 두 분이 공동 소유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김땡순님이 세금 체납으로 지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 소유권을 보게 되면 이땡용님이 원소유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4년 3월 22일 날 협의 분할에 상속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속은 배우자에게 1.5, 자녀들한테 일씩 상속이 되어야 됩니다. 상속 배분권인데. 근데 유일하게 배우자한테는 상속이 안 됐고 자녀분 한 분, 이 땡주님한테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상속을 했냐 보면은 현실적으로 원래 김땡수님이라는 분이 세금을 내야 될 게 있는데 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녀에게 전체를 상속해 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속을 이제 자녀분이 다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는 배우자가 받아야 될 게 1.5 지분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여기 어딘가요? 충주세무소에서는 이제 대위자가 이제 충주세무소인데 대위원인은 이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서 원상복귀를 시켜서 두 분에게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원래는 이 소유였는데 다시 2018년 8월 14일 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원래 등기는 이 아들한테 한 분에게만 상속시켰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배우자에게도 상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공유자가 꼭 필요한 토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 등본을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과거 히스토리를 읽어내면은 실질적으로 공유자가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의 지적도를 보게 되면 현재 본 토지이고요. 이렇게 현황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양, 요 토지는 누구 토지일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김땡순님과 이땡주님의 소유입니다. 요 토지도 마찬가지로 김땡순님과 이땡주님의 소유입니다. 만일 그렇다 그러면은 이 토지가 세금이 많다 그러면 다음에 이 토지도 또 공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토지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전부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이 토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시 접도에 의무가 없습니다. 현황 도로로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비도시지역이라는 것은 관리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다만 비도시지역이라도 동지역, 뭐뭐무슨 시, 뭐뭐무슨 동, 그리고 뭐뭐무슨 시, 뭐뭐무슨 업, 뭐뭐무슨 리, 읍단위 리지역은 같은 비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기 개인 사유지라 그러면은 그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현황 도로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지 그 관건이 되는데, 여기는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접도에 의무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이제 말소, 이제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은 여기 이제 2018년 8월 21일 날 세금이 한 건 체납이 되었는데요. 요거 외에는 모두 말소가 되니까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전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일은 언제냐? 오늘 영상이 제공되는 10시부터 6월 12일 5시까지이니까 이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이 토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입찰에 참여를 하시질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에 제공해드리는 내용은 말 그대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지 이 가격이 맞다 안 맞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원칙 그리고 각자의 기준을 정하셔갖고 자기에 맞게끔 토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관리번호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나중에 입찰이 뜰 겁니다. 입찰이 뜨면 그렇게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토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띵동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